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88% 하락 처리가 좀 나오면서 30만 3천 원대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펩트론이 좀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7만 5천 원에서부터 이 30만 원대까지 올라온 주식이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밖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가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오고 또 OBVC도 빠지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거를 항상 주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페트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수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따라붙으셨던 분들도 어쨌든 페트론에 대한 미래가치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트론을 계속적으로 하방권으로 빠질 수 있는 수급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시는 게 그럼 페트론이 어디까지 주가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일 거고 페트론이 이 구간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인가 나는 신규 매수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올려쳤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주식은 불안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솔직히 악재냐 아니면 호재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불확실성에 의한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일라일리권에 대한 상용화 시점이 조금 더 멀어질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거가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멀어질 것 같다는 내용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폭을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펩트론이 현재 실적 부분이 받쳐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재 매출액 부분도 지금 보시면 2분기 때 14억 나왔고 여기에 영업이익 부분도 마이너스 50억 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38억 정도의 적자폭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보다도 매출액 부분도 줄어들고 영업 적자는 더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적은데 사람들이 야 부채 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잖아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뭐 일라일리 건에 대한 공장 건설 부분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도 있지만 회사의 운영 비용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다 적자폭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주가를 갖다가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한 6배 가까이로 올렸죠.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라일리 건에 대한 상용화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멀티플 가치 부분이 워낙에 세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에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이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오는 거를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건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시장 자체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챙겨서 보고 그 다음에 투자 처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우선은 분봉상으로 무조건 봐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는 장 초반에 내리친 다음에 장 후반부에 올리냐 아니면은 장 초반에 올렸었는데 후반부에 내리치냐에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한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한 수급 처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는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 밑으로 빠지려면 하면은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급반등이 일어나고요. 여기도 동일선상에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정도를 보시면은요. 똑같죠. 여러분들 동일선상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내리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시에서부터 받아쳐서 올렸고 11시, 12시, 1시까지 뺐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수급이 왜 이렇게 들어오냐라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가면서 기관들은 따라잡기 투자로 매도로 나가요. 근데 개인들이 안 털려요. 개인들이 왜 안 털리냐 했더니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여러분들 67조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융자 잔고가 2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웬만큼의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여드리지만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신용잔고 부분이 안 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거고, 특히나가 OBVC가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물량에서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은 신규 매수자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바이오 섹터는 한 번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몰아칠 거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을 때 선물 포지션도 상방 포지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세에 대한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렵죠?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순환매 장세를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순환매 장세를 가져가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롱 포지션이 지금 한 18,000계약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숏 포지션이 뭐냐면 2,100계약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들은 사실 현물 시장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얘들은 선물 시장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운영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물이 훨씬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계약권에다가 걸어놓고 현물을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선물 시장의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조종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위아래를 다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을 가지고 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시장은 시가총액이 다 합쳐봤자 2,900조, 3,000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롱계약권을 많이 걸어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를 갖다가 상방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해요.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켜가지고 개인들의 수급을 죽이고 나서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요. 저가 매수세를 들어간 다음에 개인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한다는 건 청산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돈을 더 가지고 와요. 아니면은 신용장으로 더 땡겨서 오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그 한 턴의 상승폭에 대한 랠리를 먹고 빠져나가는 게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안 칠 때예요. 공매도를 안 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잡아주면 주가가 내려치지가 않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매도세를 때리니까 같이 매도가를 때리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지금 누가 봐도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켜가지고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개인들의 물량이 워낙 많은 거예요. 67조 원가량 예탁 자금이 있고, 특히나가 금리 인하 시기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니까 ABL 바이오를 기점으로 해서 알테오진이나 이런 펩트론 같은 기업들을 막 매수세를 개인들이 너무 세게 들어와요. 반대 매매를 안 당하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스물스물 그동안에 내려쳤다가 금리 인하 시기 오니까 다시 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순환매 장세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신용잔고가 빡 튀어오르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핵심 물량 말 그대로 OBV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핵심 물량 자체에서 하방권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는데,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와가지고 장대 양봉 형태로 올려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올라왔을 때 이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또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펩토론을 갖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따라잡아도 된다. 물론 뭐 100%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비중 처리는 가져가도 되고, 수급 상태로 봤을 때도 이 37만 원 선은 충분하게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이 펩토론이 말 그대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때 스마트 대포가 상용화 처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을 한 12조 원까지 봐요. 이 12조 원까지 보는 계산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지금 원래는 주 단위당 지속 가능형 치료제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걸 월 단위로 바꾸는 게 펩토린이 갖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맞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맞았던 투여량을 갖다가 80%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4번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4번, 일주 동안 맞았으면, 그럼 여기에서 3번 반 정도, 이 정도의 투여량만 가지고도
월 1회 제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원가 비용도 줄어들겠죠. 근데 월 2회 제형은요, 이 바이알당 1000만 달러예요. 1000만 달러. 근데 지금 페트론에서 비만 치료제가 나가는 비중 처리를 보면은 1000만 바이알 정도는 충분하게 나가고도 남을 양이에요. 이 일라일리 쪽에서 비만 치료제가 나가는 물량을 보면은. 그러면은 1000만 달러 곱하기 1000만 바이알을 하면은 약 10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원가 부분에 대한 나가는 거나 유통 부분이나 생산에 대한 전체 처리를 다 비중을 빼면은 마진 처리가 5조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5조 원이 이거를 매출로 치는 분들도 있고 이걸 바로 영업이익 부분으로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5조 원의 매출적인 측면을 했었을 때도 50%는 갖고 있기 때문에 2조 5천억만 친다라고 하면은 PER 10배를 때리면 2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하게 나오고도 남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2024년도 때 4.4조 원 정도의 이 실적이 나왔었던 삼성바이오로시스 시총이 6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펄을 갖다가 제가 적게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 자체에서 12조 원이라는 거는 한 턴 바로 첫 해에 상용화 처리되고 나서 첫 달이나 첫 분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시가총액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멀티플을 따라가신 거고, 지금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하방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신용잔고도 꺾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투자할 때 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업의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매도 타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도 타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내용, 나오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가져가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가 제가 이걸 말씀드린 뒤로 지금 14%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 필리조선수 측에서 수주권이 안 나와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2025년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제가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미래의 멀티플을 당겨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 하락폭에 대한 급등락이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급상으로도 아직까지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매집선 부분도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고, 핵심 물량에서도 하방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신용잔고 부분도 상방 포지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차익 매도 출회되고 나서 세게 올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갖다가 포지션 부분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팩트로는 딱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